결혼하자 맹꽁아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그럼 그 꽃은 뭐야? 누가 카라꽃을 두고 갔던데? 구단수는 구혜준의 기일에 황익선의 집에 들렀는데요. 구혜준의 묘지에 카라꽃이 놓여져 있는 것에 의아해하다가 황익선이 미리 다녀간 것인 줄 알고 물어본 것이었고, 황익선은 구혜준이 살아생전 좋아하던 꽃을 누가 갖다 놓았나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구혜준이 좋아하던 꽃이었던 카라꽃은 오드리가 좋아했기 때문에 구혜준도 좋아한 것 같은데요. 황익선은 설마 오드리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구단수 역시 집을 나간 엄마가 두고 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서덕수만이 오드리를 의심하였는데요. 오드리는 구단수로부터 구혜준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난귀 충격에 빠져 서덕수를 찾아가 구혜준이 황익선의 집에 살고 있는지를 물었고, 서덕수는 구혜준이 사망한 것과 추모공원의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서덕수는 공원 관리인이 꽃을 가져다 놓았을 것이라며 황익선의 의심을 돌렸는데요. 황익선이나 구단수가 공원 관리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다 보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서덕수는 황익선의 신복이나 다름없는데, 황익선은 구단수를 제이스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서덕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서덕수는 황익선의 충복으로 행세하여 서민기의 출세를 도모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덕수는 황익선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황익선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여 제이스그룹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구단수 도련님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을 하고 오로지 황익선 회장과 구단수와 제이스그룹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드리가 구단수 앞에 나타나는 것을 황익선보다 더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황익선은 구혜준의 제사상 앞에 앉은 구단수가 들으란 듯이 며느리 잘못 들여 아들 인생 망쳤다는 말 우습다고 생각했어. 너를 그렇게 보내기 전까지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단수만큼은 끝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였는데, 구단수도 황익선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는 것을 보니 황익선이 오드리를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엄마에 대한 오해가 극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드리의 아버지가 돈을 뜯기 위해 구혜준과 제이스그룹에 접근하고 협박을 했던 기억 때문에 황익선은 오드리에게 접근 금지 각서를 강제로 들이밀었지만, 오드리의 아버지가 암으로 죽고 장례까지 치러주었으면서도 각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사실 접근 금지 각서는 서덕수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였을 것 같은데요. 서덕수가 정말 심성이 고운 착한 사람이라면 자신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오드리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모르지 않을 텐데, 황익선 때문에 오드리에게 냉대를 하는 것은 핑계인 것 같고, 오드리가 구단수를 만나게 되면 오드리가 일부러 건의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이 아니란 것이 드러나고, 구단수가 아버지의 죽음에 의심을 품으면서 구혜준의 죽음에 서덕수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들통나서 황익선으로부터 내처짐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황익선은 구혜준이 죽은 원인이 오드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단수가 엄마를 그리워하지 못하도록 매번 구혜준의 제사 때마다 각인시켜 주었는데요. 정말 오드리의 아버지 때문에 구혜준이 잘못되었다면 오드리와 황익선이 화해할 결말로 이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혜준의 죽음 원인은 다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드라마 중반도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극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벌써 단서가 풀리지는 않을 것인데요. 맹경태는 구혜준의 죽음이 자기가 저지른 일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구혜준은 맹경태와 대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맹경태는 밤마다 구혜준과 만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맹경태와 안영사는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안영사가 사건의 범인이 맹경태의 옆집에 사는 구혜준이라고 보고를 하자 맹경태는 구혜준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혜준의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사람을 아닐 것인데요. 맹경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하여 구혜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구혜준을 다치게 하였고,
구혜준을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구혜준이 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사망하였을 것입니다. 구혜준은 오두리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로 누명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혜준이 죽고 난 다음에 진범인 오광식이 잡혀서 수감되었고 오광식은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혜준이 사망하자 맹경태는 스스로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유치장에 들어가 앉았는데 동료 형사들은 맹경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맹경태는 구혜준의 사망 사건 이후 징계를 받아서 형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맹경태가 구혜준을 범인으로 오해하게 만든 배우의 서덕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덕수는 제이스그룹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언젠가는 제이스그룹을 소나기에 넣고 말겠다는 야심을 품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황익선의 충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익선은 지금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덕수가 마음만 먹으면 황익선의 주치의와 짜고 황익선을 죽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의심을 살 만한 일은 벌이지 않는 게 좋다는 판단으로 황익선이 자연사 하되 그 시기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덕수의 눈에 구단수는 철이 없고 사치스럽고 별다른 재주도 없고 할머니 말은 무조건 듣지 않고 밖으로 돌기 좋아하는 한량으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아들 서민기에게는 여러모로 뒤진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는데요. 구단수가 최고의 디자이너인 홀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알 수 없습니다. 맹경태는 20년 전의 사건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강명자는 그런 맹경태를 보면서 이제까지는 맹경태를 닥달하고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맹경태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다면 애써 들춰내려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서민기는 결국 강진아와 다시 화해를 하고 말았는데요. 서민기는 맹공이의 목걸이가 끊어져 버리자 새 목걸이를 선물로 사주었고 맹공이는 서민기에게 고맙고 두 사람만의 행복한 상상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민기와 강진아가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한 구단수는 이제껏 서민기가 맹공이를 가지고 놀았고 강진아 대용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에게 보답으로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구단수는 회사에서 서민기와 강진아가 다정한 모습을 보자 맹공이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시선을 돌려줍니다. 구단수는 참다 못해 서민기를 만나 맹공이와 헤어지라고 경고를 하며 싸우게 되는데요. 구단수는 서민기를 불러내요. 형, 나 어제 못 볼 걸 봤지 뭐야. 형이랑 강진아 팀장이 함께 있는 거 말이야. 두 사람 원래 그런 사이였어? 그런데 맹공이는 왜 만난 거야? 형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하고 따지자 서민기는 양다리 아니야. 나도 진심으로 맹공이 씨 좋아해. 강진아 팀장이랑 잠시 오해가 생겼었는데 어제 오해를 풀었던 거야. 하자 구단수는 양다리가 아니면 강 팀장 대용으로 맹공이 만난 거였어? 이제 강 팀장한테 돌아가고 맹공이는 버리겠다는 뜻이네. 하자 서민기는 버리는 거 아니야. 나도 솔직히 그동안 내 마음을 잘 몰랐던 거는 인정해. 강진아 팀장이랑 완전 다른 사람인 맹공이 씨에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고 공이 씨한테는 내가 다 정리할 거야. 하자 구단수는 무슨 정리? 당장 맹공이랑 헤어져. 내가 경고하는데 맹공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내가 안 참아. 하자 서민기는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오늘 공희 씨 만나서 다 얘기하고 공희 씨 상처 안 받게 잘 끝낼 거야. 하자 구단수는 형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서민기가 맹공이에게 만나자고 말하는 모습을 본 강진아는 서민기가 드디어 맹공이에게 이별을 선언하려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강진아는 맹공이에게 구단수랑 동거하는 기분 어때?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 스릴 있지? 하자 맹공이는 팀장님 눈치채셨어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에요. 단수는 제가 어릴 적 친구고 갈 곳이 없어서 하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자 강진아는 누가 뭐래. 나는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해.
내가 공희 씨한테 미안한 일이 생겨버렸잖아. 하자 맹공이는 저한테 미안한 일이요? 그게 뭔데요? 하고 묻자 강진아는 시익 웃으며 그런 게 있어. 맹공이 씨는 몰라도 돼. 하고 가버리는데 맹공이는 강진아가 블라인드 공모전에 뽑혀서 자신이 정직원 되는 것이 실패한 일을 말하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맹공이는 왠지 싸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아니 나한테 미안한 사람 맞아? 저건 나한테 미안한 표정이 아니라 비웃는 표정 같은데.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분이네. 그래요 강 팀장님. 팀장님이 절 아무리 내쫓으려고 해도 저는 꿋꿋이 버틸 거랍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서민기를 만나려고 기다리지만 서민기는 강진아와 얘기하느라 맹공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맙니다. 강진아는 서민기에게 오늘 맹공희 씨 만나 확실히 정리할 거야? 하고 묻자 서민기는 너도 구단수랑 정리해. 회장님께도 확실히 말씀드리고 우리 결혼 날짜도 잡자. 하자 강진아는 그건 좀 일러. 어제도 봤잖아. 회장님이 나한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야. 우리 다시 만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난 꼭 민기 씨랑 결혼할 거니까 서두르지 말자. 하는데 서민기는 너 또 날 우롱할 거니? 난 결혼 빨리 하고 싶어. 매번 너랑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것도 시간 낭비야. 우리 둘 마음 확실히 알았으면 됐지. 시간 더 끌게 뭐가 있어? 내가 어머님 만나 뵙고 말씀드릴까? 너 어머님이 반대하실까봐 그러는 거잖아. 하자 강진아는 민기 씨,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골치 아픈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자. 당분간은 이대로 우리 둘만의 시간 즐기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들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민기 씨를 붙잡았는지 잘 알잖아. 나 이제 절대 민기 씨 실망 안 시킬 거야. 단수 씨도 혹시 상처받을 수 있으니 시간 좀 달라는 것뿐이야. 하자 서민기는 너는 단수가 상처받을 건 생각이 나고 맹공이가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해. 하자 자기는 도대체 누구 편이야? 이제 맹공이 생각은 안 하기로 했잖아. 강진아는 화를 냈고 서민기는 또 강진아가 자신을 속였나 싶어 기분이 다운돼 버리고 맙니다. 한편 늘 맥만두집을 들르던 오드리가 모습을 보이지 않자 강명자는 의아해하는데요. 맹경복은 아니 단수랑 공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재료를 사러 갔나? 오늘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겨. 하여튼 알 수 없어. 이제 오드리 별명도 바꿔야겠구만. 오지랖도 아니고 그냥 밤안개요. 도통 그 속이 보이지가 않아. 오드리 어머님이 참 상호명을 어쩜 그리도 찰떡같이 짓고 가셨을까. 요맘때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단수 아버지가 어떠냐 저떠냐 물어봤을 텐디. 오늘은 내가 대답을 해줄 자세가 되어 있는데도 어째 잠잠하네. 묻는 사람 없으니까 내 입도 심심하구만. 하자 강명자는 정말 어디가 아픈 걸까? 내가 가봐야겠어. 강명자는 수선집으로 찾아가는데 오드리는 멍하게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봐, 오늘 장사 안 해? 손님들이 다 그냥 가시잖아. 뭐 하고 있어? 얼굴이 창백하네. 어디 아픈 거 아냐? 약 사다 줄까? 하자 오드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자 강명자는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매일 우리 집에 들르던 사람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않니 왜 그래?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하자 오드리는 형님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자 강명자는 뭐가 소용이 없어?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하자 오드리는 형님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강명자는 오드리가 자신과 얘기를 하려 하지 않자 수선집을 나오는데 혹시나 싶어서 맹경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오드리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뭘 아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었어? 하자 맹경태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내가 오드리 씨를 어떻게 안다고 그래?
난 아무것도 몰라. 하자 강명자는 그래. 물어본 내가 바보지. 당신이 뭘 알겠어. 하자 맹경태는 오드리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겨. 하자 강명자는 아니 글쎄 오드리가 풀이 확 죽어있네. 오늘 장사는 안 할 건가 봐. 뭔 일 있나고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혼이 빠진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고 있더라니깐. 뭐가 다 소용없다면서 마치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그러고 있더라고. 강명자의 말에 맹경태는 오드리가 구해준의 산소에 다녀왔으니 당연히 지금 심정이 보통 괴로운 게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도 남습니다. 맹경태는 강명자에게 혼자 있고 싶은 사람 당신 괜히 건드리지 말고 내비둬. 하자 오드리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건 어찌한데? 하자 맹경태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추측한 거지. 당신이야말로 오늘 장사 접은겨. 강명자와 전화를 끊은 맹경태는 오드리가 걱정이 되는데요. 오드리 수선집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드리는 수선집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드리는 구혜준을 그리워하며 20년을 살았는데 더 이상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 살아가는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드리는 절망에 빠져 거리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차도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드리가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선 맹경태에게 발견이 됩니다. 오드리가 차에 치일 뻔한 급박한 상황이 되자 맹경태는 몸을 날려 오드리를 구해줄 것 같은데요. 오드리를 구하고 맹경태가 대신 사고를 입고 정신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맹경태가 크게 다치지 않는다면 맹경태는 오드리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구혜준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면서 눈물로 참회를 하고 구혜준이 남긴 반지와 편지를 전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 맹경태가 크게 다쳐서 과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구혜준의 사망 사건이 다시 비밀에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드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맹경태이기 때문에 맹경태가 실토를 하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아직 드라마 중반이라 맹경태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단계는 아닌 듯 해 보입니다. 맹경태가 고백하지 않으면 강명자가 우연히 옷장 속에 숨겨진 상자를 열어보고 구단수의 집안에 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 건이 엄마에게 전해지기로 한 구혜준의 유품을 강명자가 구단수에게 전해주면서 일이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드리가 차도에 뛰어들었을 때 구해준 사람은 오드리를 걱정하는 맹경태일 수도 있지만 구단수가 집으로 가다가 오드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단수가 오드리를 구해주어 정신을 차린 오드리가 구단수에게 자신이 엄마라는 걸 밝힐 수도 있는데 구단수가 오드리를 구하려다 크게 다치게 되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황익선이나 서덕수가 병원을 찾아오게 되면서 오드리와 만날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구단수는 자신을 구해준 오드리를 특별히 생각하려 하지만 황익선과 서덕수가 이유도 없이 반대하고 나서서 구단수의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오드리를 구해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구혜준의 기일에 구혜준의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 잘못 들여서 아들 인생을 망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단수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한 황익선의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오드리 때문에 구단수가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면 황익선은 오드리를 죽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접근 금지각서로 영원히 타지를 떠돌고 있을 줄 알았던 오정은이 바로 구단수 코앞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서덕수에게 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냐고 야단을 칠 것이고 아무리 쉬쉬하며 서덕수를 시켜 오드리를 숨기려 하지만 구단수는 오드리의 정체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구단수가 어서 오드리가 엄마인 것을 알아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야 하는데 오드리가 엄마인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에 잠시 분노를 드러내겠지만 그 이유가 서덕수와 황익선의 지시 때문이란 것을 알면 봄눈 녹듯이 오드리에 대한 원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황익선은 오드리 때문에 아들 인생 손주 인생 다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죽을 날을 받아놓고 결국은 구단수가 원하는 대로 오드리를 집안에 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오드리가 언제 제이스 가문의 사람이 될지, 오드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서덕수와 정주리와 얼마나 갈등을 빚을지 앞으로의 전개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맹경태는 구혜준을 죽인 것이 아니고 살리려다가 실수로 이를 그르친 것 같은데요. 자신이 구혜준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구단수와 맹공이가 사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서민기가 맹공이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나면 상처를 받은 맹공이를 위로해주다가 구단수가 마음을 고백하면서 두 사람은 맹경태가 원하지 않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니 강명자는 두 사람의 결혼을 찬성하고 맹경태는 반대를 하면서 갈등을 겪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맹공이가 서민기의 이중성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급선무인데, 한번 씌어진 콩깍지가 언제 벗겨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